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사 배워봐요. 교과서는 120쪽. 일본 중세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본 중세사의 특징은요, 바로 무사 정권이었다는 겁니다. 무사. 무사는 이제 칼을 쓰는, 그쵸, 검객,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일본어로 이제 그런 명칭을 사무라이라고 합니다. 사무라이. 그래서 이 사무라이, 즉 문보다는 무예를 중시하는 시대였었어요. 1번은. 봅시다. 교과서는 120쪽. 교과서랑 같이 보시고 속도는 1.5배속. 아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때 일본 고대사에서는 그 헤이안까지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헤이안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지금의 오사카 일대를 이제 지배했고요. 교토가 수였던 곳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당나라라든지 신라 등 이 한반도에서는 정치적으로 혼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더 이상 대륙과 한반도에 교역을 하지 않았어요. 문물 이런 것에 가는 사절단이 이제 안 했습니다. 안 가다 보니까 일본 자체 내에서 국풍문화라는 게 이제 나타났죠. 국풍문화. 자, 그 시대입니다. 헤이안 시대는 좀 이제 처음에 이제 번성을 했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많은 토지를 이제 갖게 돼요. 그 귀족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토지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무사들을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호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들이 결국은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오히려 귀족보다 강해져서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무사 정권입니다. PPT에서는 뭐 여기 겐페이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어쨌든 저쨌든 무사 집안에서 이제 권력을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편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천황이 이제 가장 강했죠. 일본에서는 천황, 그쵸?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왕이잖아요. 왕인데 쇼군이라고 합니다. 대장군. 그러니까 무사, 사무라이들의 가장 높은 사람은 쇼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원정의 대장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저기 북동부 지역에 보면 그쪽에 이민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정벌 하러 가는 대장군의 칭호였다고 합니다. 이 쇼군이라는 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어디서 자야 돼요? 텐트 치고 자겠죠, 결국은. 그렇죠? 그걸 막부라고 해요. 한자로 막부. 장군의 천막이라는 뜻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야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에서 잤겠죠. 야전. 밖에서 싸웠으니까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군이 있는 텐트를 이제 막부라고 그러는데 무사들이 권력을 잡아서 쇼군이 헤이안 시대 때 있었던 헤이안, 지금의 교토 지역이죠. 오사카, 여기에 있지 않고 자신의 근거지인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등이 있어서 그 명칭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곳의 위치는 대략 지금의 도쿄 부근이에요. 도쿄. 그래서 천황은 권위적인 상징을 갖고 실제적인 것은 쇼군이 갖는다. 마치 이슬람에서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나타나고 종교적인 지배자가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리프, 그죠? 칼리프가 이제 처음에는 권력자였는데 나중에는 종교적인 권위자만 됐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다른 술탄이라고 하죠. 술탄.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약간 분리되었잖아요. 이것처럼 철학도 약간 좀 허수아비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제 쇼군이 이제 권력을 다스렸죠. 근데 얘네도 약간 일본사를 보면 외척의 힘이 강합니다. 외척. 외척이라고 하면 외가죠. 외가 쪽. 쇼군 집안도 보면 외가 쪽의 권력을 잡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볼 건 없고. 그래서 120쪽에 보면 최초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나타납니다. 가마쿠라 막부. 이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에 나타났고요.
그 막부는 그 19세기 때 없어져요, 여러분. 19세기 때.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끝에가 19세기면 거의 700년 동안, 그쵸? 이 무사정권 시대였다는 거예요, 무사정권. 재밌는 건 우리나라도 무사정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신정권 해가지고 한 100년 정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런데 원나라 때문에 망했어요, 무신정권은.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아시죠? 강화도에서 무신정권들이 거기서 몽골랑 싸웠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몽골에게 항복해가지고 이제 무신정권으로 사라졌는데 일본은 그걸 막아냈어요. 그게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하고 싸워서 물리칩니다. 물론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 그러니까 몽골이랑 당시 고려랑 같이 하는데 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를 다 그죠? 파괴했겠죠. 그래서 몽골이랑 고려가 이 태풍을 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태풍의 신이 보낸 바람이다 해가지고 신풍이라고 그래요. 신풍. 그래서 카미카제라고 합니다. 카미카제. 이때가 가마쿠라 막부예요. 근데 이제 그 무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뭔가 좀 상을 줘야 되겠죠. 근데 몽골이 오면서 가마쿠라 막부 때는 일본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사들에게 잘 싸웠다고 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쵸?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에 충성을 안 해요, 무사들이. 그래서 새롭게 이제 충성을 맺은 것은 바로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여기도 약간 천황의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뭐 교과서를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천황이 왜냐면 가마쿠라 막부가 망하니까 다시 천황이 권력을 잡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사무라이가 같이 손을 잡아요. 천황이랑. 잡는데 이 사무라이는 천황에게 권력을 주는 것보다는 사무라이 편이었었어요. 새로운 막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로마치 막부였었어요. 이 무로마치 막부는 이제 그 명나라랑 당시에 무역을 했어요. 가만무역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지? 그 쫄군 중에서 뭐 진짜 금으로 저택을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은으로 만들고 막. 그 정도로 이제 그 조금 화려하게 살았다고 할까? 그런데 그 쇼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그러면 다음 쇼군 누가 해야 돼요? 후계자가 없죠. 근데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동생아 내가 아무래도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다음 쇼군 해.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1년 지나서 세상에 아들이 생겼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돼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아들이 생겼네. 쇼군 자리 나에게 내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쇼군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좀 망신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미안하다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쇼군 다음 후계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그 중으로 만들어 버려요.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런 얘기 뭐예요?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면 왕사남 아시죠? 왕사남. 그 단종도 결국은 기양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살해당하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래서 인데 이 동생이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미리 그런 사태를 다 예견하고 자기 편에 엄청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형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은 어려. 그러면 이제 후계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오닌의 난이라는 겁니다. 오닌의 난. 이 오닌의 난 때 쇼군의 아들과 쇼군의 동생이 쇼군은 직을 두고 무려 이게 전국 시대로 가요. 100년 동안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후계자 다툼으로. 여기에 사무라이들이 각각 양편으로 서가지고 막 싸워요. 이거를 통일하는데 100년 걸린 겁니다. 그게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이 원인의 난으로 전국시대가 이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통일한 사람이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 쳐들어온 사람 있죠? 임진왜란 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쨌든 다음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국 통일하는데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영주가 있었어요. 영주가.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거의 다 전국 통일한 거죠. 그래서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다. 이 사람이 전쟁의 천재입니다.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총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 일반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기마 부대예요, 여러분. 다케다군인가 그 기마 부대를 조총으로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조총은 한 발 쏘고 여러분 30초 동안 재장전하는데 30초가 걸려요. 한 발 쏘고 뭐예요? 기다리는 동안 말들이 와가지고 조총 부대가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3열로 이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열에서 한 발 빵 쏘고 그 1열은 다시 장전하고 그 사이에 두 번째 부대가 또 쏩니다. 그 다음에 장전하고 세 번째 부대가 또 쏘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쏘는 겁니다. 그러면 30초가 아니라 10초마다 총알이 나가는 거죠. 요걸로 톡톡하게 재미를 봐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8, 90%를 다 일본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죽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시종, 그러니까 하급 사무라이였는데 이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가 죽으니까 자기가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배신자 죽이고 바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의 그 신발이 그 자신의 그 옷 속에 넣어가지고 신발을 데폈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일어나서 신발 신으면 신발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트나 주택에 살지 않잖아요. 옛날에 신발장은 바깥에 있었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 집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민속촌 가면 옛날에 신발은 그냥 그 마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 녀석 좀 괜찮은 걸 약간 이렇게 좀 좀 괜찮다고 본 거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아마 50살 때 납니다. 너무 늦게 났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후계자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막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근데 나쁜 사람이죠. 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진짜 우리 조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죽였습니까? 위수신 나오고 그때잖아요. 임진왜란이면. 어쨌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했는데 이제 무사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잘했다고 땅 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해가지고 망한 데가 아까 가마쿠라 막부였었죠. 그쵸?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그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쵸? 싸웠던 무사들에게 뭐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우리 중국 쳐들어가자 이러는 겁니다. 중국. 근데 중국 가려면 일단 조선부터 쳐야 돼. 그래서 조선하고 중국 정복해서 니네가 이때 땅 줄게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쵸? 어쨌든 근데 성공해. 처음에는 이제 이겨요. 막 이기다가 못 이기죠.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잘 싸웠고 또 명나라가 또 조선에 도와주고 또 이순신 같은 명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라를 구하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 아무튼 120쪽이 있는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는 현재 그 도쿄가 에도예요. 도쿄. 아무튼 그 막부는 거의 다 그 동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도 막부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만들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누구냐면 그 오다 노부나가랑 이제 편먹었던 사람이에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거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고 했었잖아요. 또 통일했는데 아무리 잘 써도 여러분 독불 장군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협력을 해요. 대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그 조선하고 거리가 먼 지금의 도쿄이죠, 도쿄. 동쪽 지역에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여러분 습지예요. 땅이 안 좋아요, 굉장히. 지금처럼 이게 뭐 지금은 도쿄가 되게 발달돼 있지만 이 400년 전? 뭐 이때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개간을 해야 돼. 그래서 도요토미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그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도 그 병사를 줄 거를 이제 명령해요. 니네도 조선 쳐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거부합니다. 우리 여기 에도 이 지역 개발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줄 수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니네 그거 계속 하고 있어.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거의 죽을랑 말랑 했을 때 그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가 죽자 이제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어린 아들이 그 오사카 성에서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게 이제 에도 막부예요. 자신의 본고지가 이제 에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군이 이제 에도에 있고 중앙에서 다스리고요. 지방은 그 영주 있죠. 우리 봉건제에 보면 영주가 있었잖아요. 그쵸? 봉건제 땅 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이제 다이묘라고 그래요. 다이묘. 다이묘가 다스리는 땅을 번이라고 합니다. 번. 이들이 이제 봉건제를 실시한 거죠.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서양식 봉건제가 아니라 얘네는 막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식 봉건제라는 특이한 일본식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이 에도 막부 때는. 근데 교과서에는 이거 없다. 아마 고등학교 세계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 내용은. 패스. 그리고 이제 지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앙 쇼군이 그거에 다 일일이 다 어떻게 간섭하기는 힘쓰지 않겠죠. 그래서 산킹코타이라는 제도를 실시해요. 산킹코타이. 120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산킹코타이. 그거를 참근교대라고 합니다. 한자로 참근교대. 교대라는 건 뭔지 아시죠? 교대.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할 때 교체하잖아요. 교체. 약간 교체하는 겁니다. 참근. 이거는 너 그 아까 전에 그 다이묘 다이묘. 그 다이묘들에게 니네 에도의 수도에 와가지고 봉사 좀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1년 중에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은 에도를 가야 돼요. 근데 영주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가요? 가족이랑 같이 갑니다. 가족이랑 영주만 가면 나중에 가다가 산적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자신의 호의야 무사도 데려가겠죠. 집사도 데려가겠죠. 요리사도 데려가겠죠. 몇십 명이 가겠죠. 그쵸? 그리고 애도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때 살 저택도 필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옛날에 말 타고 갔잖아요. 이 사람들 걸어가고. 그러면 가면서 쉬어가야 되겠죠. 여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겠죠. 그쵸?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겠죠. 그쵸? 결국 다이묘가 돈을 많이 못 벌게 하는 겁니다. 이 상긴코타이로. 돈이 많으면 나중에 그걸로 사무라이들을 많이 고용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때도 조총이라는 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원래 조총이라는 것은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총이잖아요. 총. 그거를 이 오다 노부나가가 연구해서 일본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조총을 제일 많이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당시에. 그걸로 임진왜란을 쳐들어왔던 거고. 그쵸?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게 하면 얘네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켄코타이로 그 경제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묘가 쇼군보다 더 강하지 못하도록 한 게 상켄코타이예요.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에도에서 지방까지 길이 만들어집니다. 길이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중간중간에 숙박업 있죠. 숙박업, 여관. 그 여관에 뭐가 있어요? 온천. 그래서 일본에 가면 어디에 온천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다 이때 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게 이게 상킨코타이다. 하지만 에도마푸는 나중에 결국 지방 다이묘에 의해서 망합니다. 운명은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다음. 이거는 상킨코타이 얘기고, 그래서 도로망이 정비됐다든지,
여간이 발전했다든지 다 얘기했죠. 그 에도의 문화가 지방에까지 많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있습니다. 그 존인이 성장해요. 존인이 뭐냐면 여러분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그 동양의 역사가 약간 서양 역사를 좀 다 쫓아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서양 역사가 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역사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서양에서 현재의 그 민주주의 국가라든지 국민 국가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부르주아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부르주아. 부르주아가 뭐예요, 여러분? 상공업자잖아요. 상공업자. 즉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르주아인데 존인이 바로 상인입니다. 그 상인. 이들이 에도라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상공업을 이제 꽃피웠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기업 미쯔비시인가 뭐 이런 기업들이 역사가요, 여러분 에도 시대 때부터 시작됐어요. 에도 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 존인은 앞서 그 신문제에 보면 무사 사무라이가 제일 높고요. 다음에 상인이 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공업자가 존인이잖아요. 존인. 그쵸? 이 존인이 돈이 많아지면서 무사들에게 돈을 꿔줍니다. 근데 무사들이 돈을 못 갚죠. 그럼 무사들은 뭐예요? 자결합니다. 일본은 삶과 죽음이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자결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얘는 배를 갈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공업체가 발달해서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일본의 역사처럼 부르주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존인은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예술에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술, 문화 이런 게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가부키라는 게 있어요. 가부키가 뭐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스모 선수인데 여러분 이렇게 분장을 했죠? 그리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합성이죠. 그 우키우에는 합쳤네. 요걸 쓰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건데 이 가부키에는 여자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청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이제 들어가진 않아요. 여자 역할도 남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하게 아주 화장하고요. 이면서 이제 노래랑 춤을 하는 겁니다, 가부키. 그 다음에 우키우에가 있어요. 우키우에는 목파나입니다. 목파나. 대량 생산, 이건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뭐지? 그 파도죠, 파도. 여기 후지산 있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121쪽 밑에 있어요. 요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우키우에. 요게 심지어 서양 사람도 알게 돼요. 왜냐면 요 우키우에로 찍은 종이를 도자기로 쌌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이 여기에 영감을 받고 자신의 그림에다가 우키우에를 그려놨어요. 그 되게 유명한 뭐 고흐, 고냉, 모네 이런 화가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한마디로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2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쇄국 정책이라는 거예요. 쇄국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른 나라 문화를 막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쇄국 정책인 것은. 이걸 왜 막냐면 그 오다 노부나가가 여러분 조총을 가져왔다 했잖아요. 조총을 가져온 것은 서양 국가죠. 서양 국가가 무역만 한 게 아니라 크리스트교도 같이 갖고 옵니다, 여러분. 크리스트교. 즉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성교 사업이라고 하죠. 성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 믿으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기독교 믿었어요, 여러분. 오다 노부나가는 약간 정신이 좀 일본 사람과 다릅니다.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도 마코 시대에서는 이 기독교를 믿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등을 자꾸 얘기하니까 아까 신분제 사회예요, 이때 사회를. 근데 이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되게 단합이 강해요. 그러니까 얘네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당시에 유명한 나라가 아까 포르투갈 있고 그다음에 에스파냐 뭐 이런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 선교사라든지 상인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에도마프 때. 크리스교 믿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 같은 거 있죠. 성상 있잖아요. 성상. 이런 것을 길거리에 놓고 밟아보라 해요. 밟아. 근데 이거 밟아봐. 못 밟으면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 것을 했어요. 이제.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 그다음에
청나라, 중국, 명나라, 또 그다음에 네덜란드하고는 무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조선이랑 중국이랑 한 것은 이해가 되죠. 같은 그 아시아 국가, 그쵸? 다 유교를 이제 중시하는 고 여기는 뭐 그렇다고 쳐.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조선하고 지금 교역했잖아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쵸? 근데 왜 조선에서는 이 에도 막부와 교역을 했을까요? 이때가 강해군 때예요, 여러분. 강해군. 강해군 아세요? 그 이병헌이 나왔던 그 영화도 있긴 하는데, 그쵸? 강해군 때는 여러분 중국의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요. 위에서 후금이 이제 들어서요. 후금. 여진족의 나라가 이제 힘이 세집니다. 이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북방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러할 때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면 조선은 뭐가 돼요? 샌드위치가 됩니다.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겠죠. 그럼 조선은 멸망할 수 있다고 이제 강해군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금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왜냐면 명나라를 지금 그 정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후금이. 근데 명나라랑 조선은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특히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명나라는 아버지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후금하고 싸워야 할 각이잖아요, 각이. 그쵸? 근데 일본까지도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건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는 좀 일본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임진왜란 때 안 쳐들어왔다. 이 사람은 반대했다. 그래 그러면 착한 일본인이네. 야 얘네하고는 그냥 잘 지내자. 그게 이제 조선통치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조선통치사는. 그 다음에 이게 네덜란드. 얘는 왜 데려왔냐? 네덜란드. 얘는 장사만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교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안 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또 유럽에서 독특한 나라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얘네는 그 장사만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장사만 하자. 어차피 서양 물건 좀 필요하잖아. 그래, 그래 해. 근데 대신 일본에서 하지 마. 어디서 해? 나가사키에다가 섬을 만들어 버립니다. 섬 이름도 대지마야, 대지마. 야, 여기다 대지마. 대지마요. 대지마. 인공섬인데 되게 조그매요. 여기에 니네 여기서 그냥 있어, 여기서 해. 우리 일본 그 섬에서 밟지도 마. 이럽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 그 홀란드인 거 아세요? 홀란드? 홀란드. 홀란드라고 해요. 근데 홀란드인데 이거 한자로 하면 그 화란이라고 합니다. 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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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래의 네덜란드 항구는 이 란자죠. 이 란자를 두음 법칙에서 난학이라 그래요. 난학.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온 학문을 난학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면 이거 서양에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의학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일본이 그 진짜 선진국이 되거든요. 그 발판이 됐던 학문이 바로 이 난학입니다. 자, 이랬었다. 일본이 이랬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국학이라는 게 등장해요. 국학. 국학은 나라의 학문이죠. 여러분 헤이안 시대 때 무슨 문화가 발달했다고 기억나세요? 국풍문화, 그죠? 한마디로 국뽕, 그니까 국뽕이잖아요. 약간 국뽕 느낌이, 그죠? 국학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약간 국뽕이에요. 약간. 그래서 그 고사기 있죠, 고사기. 고사기에서 선생님이 그 천황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천황은 결국은 아마테라스의 손자의 자손이잖아요. 천황은 태양신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자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러면 뭐 당군 이야기나 말이 되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일본은 봐도 뭐다? 태양신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은 위대한 나라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게 국학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국복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황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어디에서? 에도 막부 때. 이상하죠? 막부는 누가 제일 센 거예요? 쇼군이 제일 센 거잖아요. 대장군. 근데 천황을 중시하겠대요. 그래서 이 국학의 이것도 뭐다?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줍니다. 메이지 유신이 뭔데요, 선생님? 자꾸 메이지 유신이. 메이지 유신이 메이지 시대 때 일어난 개혁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이 서양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쇼군이 아니라 천황이 다시 갖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힘이 약해져가지고. 아무튼 그건 이제 2학기 때 보게 되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요약할 게 없죠. 처음에 가마쿠라 막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가무에 이렇게 외우면 되죠. 가무에. 가마쿠라는 몽골이 쳐들어와서 망했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는 그쵸, 쇼군이 그 후계자 다툼으로 망했죠. 그쵸, 그래서 전국 시대가 됐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다? 통일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성공했는데 얘네는 처음에 그 영주를 뭐라 그러죠? 다이묘. 이 다이묘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산킨 코타이 제도를 했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해라? 에도에 와서 살아라. 이것들아. 돈 내놔. 뭐 이런 거잖아. 돈 못 키우게. 그쵸? 그러면서 상업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그쵸? 일본의 부르주아인 조린들이 발달했고, 조린 문화가 발달해서 이게 우키요에, 파나, 찍은 그림, 까부키, 그 얼굴에 막 하얀색 이게 분 바른 다음에 이제 막 연극이나 뭐 이제 뭐 오페라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서양과는 이제 쇄국 정책을 했지만 조선이랑 일본은 했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랑 했었다. 특이하게. 그리고 자신의 국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국학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에도 정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봅시다. 수고했습니다.